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오비스 대표 이진우입니다. 얼굴이 좀 많이 붓다고 우리 촬영하는 감독님이 얘기하시는데 아침 8시입니다. 빨리 여러분께 좋은 정보를 전해드리고 싶어서 좀 일찍 찍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밤에 잘 때 눈이 많이 와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 눈은 다 녹았더라고요. 자, 오늘 그 정부에서 대규모 공급 정책을 발표한다고 했죠. 추가 오후에 발표될 것 같은데요. 혹시 제가 오늘 하는 방송에 추가해서 설명이 필요하면 제가 바로 또 보안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2013년도부터 2018년 초까지 그 서울경제TV에서 제 이름을 걸고 이진우의 기센 부동산이라는 프로그램 전문가 MC를 봤었습니다. 그때 이제 가장 많이 썼던 말 중에 하나가 이제 확증 편향이란 말을 많이 썼습니다. 확증 편향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요즘 제가 이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다니면서 현장을 다니면서 아주 뼈저리게 느끼는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무도 그냥 다른 사람 말 그것이 맞다 틀리다는 의미 없고요. 그냥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어떤 분들 또는 지식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하고 얘기할 때는 부딪혀요 자꾸. 그래서 항상 이제 방송을 찍을 때는 법을 갖고 또는 조례를 갖고 얘기를 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는 쭉 그렇게 할 겁니다. 뭐 그분들이 맞다고 하더라도 법보다 더 많이 하시는 건 아닐 거지 않습니까? 자,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현장에서 주민들을 만나거나 하다못해 공인중개사였던 분 또는 현직에 계신 분들을 만났을 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문 또는 왜곡된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바로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15층까지밖에 못 짓는다며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 말씀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의무 임대 비율을 넣게 되면 15층까지 완화해 줍니다. 그런 측면에서 맞습니다. 그런데 용도 지역이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 아니고 만약에 3종이나 준주거지역이나 이런 용도 지역에서 15층까지 밖에 못 짓는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아주 100% 틀린 얘기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따른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몇 개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CG로 나가는데 도시지역의 제3종 일반 주거지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3종 일반 주거지역하고 이번에 지금 말씀드린 준주거지역 이 두 군데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지금 시행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3종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굴지의 회사가 시공사로 들어와서 24층 계획으로 지금 조합설립 인가를 받고 진행 중에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준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여기 역시 굴지의 시공사가 들어와서 지하 4층, 지상 29층의 높이로 짓고 있습니다. 자, 크거나 작거나 항상 뭐 정관도 있고 규칙도 있고 해서 하물며 국가에서 나라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땅을 뭐 마음대로 예전에 뭐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미 개척 시대에 깃발 꽂으면 내 땅이야 이런 시대가 아닌 이상 규칙을 정해놔야 되겠죠. 그래서 국가에서는 용도 지역이라는 걸 정해놨습니다. 정확한 정의는 토지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도시, 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라고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이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음식점이 많거나 술집이 많은 이렇게 상업시설이 많은 지역은 말 그대로 상업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상업지역도 세분하면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이렇게 세분이 되는데 그것까지는 아실 필요가 일단은 없고요. 일단 오늘은 도시지역에서 주거지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모든 서울시 조례나 이런 걸 위에 있는 공법상 해이 제한을 한 공법상 가장 상위법이라고 할 수 있는 2003년에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그 시행령에 보면 제85조입니다.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법 78조 제1항 및 2항에 따른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관할 구역의 면적, 인구 규모 및 용도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도시군 계획 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에서는 범위를 둔 거죠. 몇 퍼센트 이상, 몇 퍼센트 이하 이렇게 범위를 둔 건데 그 범위 안에서 저희가 있는 곳은 서울시니까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합니다. 그 정하는 규칙을 따라야 된다는 이런 의미고요. 일반적으로 뭐 들어보십시오. 일단 주거지역은 6가지로 법상 나눠져 있습니다. 제1종 전용 주거지역, 제2종 전용 주거지역, 제1종 일반 주거지역, 2종 일반 주거지역, 3종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어려우시죠? 그냥 하여튼 기억만 하세요. 이렇게 6가지로 주거지역이 나눠 있는데 법에서는 우리가 흔히 개발하시는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들이 보통 2종서부터 준주거까지 가장 선호하시죠. 왜냐하면 건폐율이나 용적률 이런 건폐율은 참 내 땅의 대지 면적에 지을 수 있는 면적의 총합입니다. 100평의 땅에 50%면 50%를 질 수 있는 거고요. 건폐율이 60%면 60평을 질 수 있는 겁니다. 용적률은 200%라면 그 50평을 위로 올리면 4층까지 올릴 수 있겠죠. 일자로 반듯하게 올라가면.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일조권이나 사선 제한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쭈삣 빌라들 보면 이렇게 깎이잖아요. 위로 올라갈수록. 그래서 그 위를 더 찾아 먹기 때문에 층수를 조금 더 찾아 먹을 수 있는 이제 그런 땅이 바로 이제 가장 개발하는 분들이 선호하는 땅이 2종, 3종 준주거 용도 지역입니다. 근데 법 시행령에서는 제2종 일반 주거를 100% 이상 250% 이하라고 규정해 있는데 서울시 조례에서는 2종 일반 주거는 200%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법 시행령에서는 3종 일반 주거지역은 100% 이상 300% 이하인데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3종 일반 주거지역은 250%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준주거지역은 시행령에는 200에서 500% 그 사이인데 그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400% 준주거지역은 400%로 용적률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내 땅이 내 집이 과연 용도지역이 뭔지 꼭 한번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띄워보시면 내 땅이 과연 어떤 그 용도지역에 있는지 아시는 거는 뭐 기본 상식으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관심은 가지셔야 내 재산 내가 지킬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재건축이나 단지에서 경축 딱 프랜카드 붙여놓고 용도지역 종상향 뭐 이렇게 붙은 거 많이 보셨잖아요. 그런 거는 바로 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3종 일반 지역으로 가면 용적률이 숫자가 커지잖아요. 그걸 바로 종상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높이 올릴 수 있다는 말이죠. 2종에서 준주거를 가면 얼마나 더 좋은 일이겠습니까? 해당 주민들은. 하여튼 그런 의미고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게 있죠. 2012년도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있었는데 그때 서울시에서 조례로 7층 이하밖에 못 짓게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그때는 7층 이하 2종 일반 주거지역 상관없이 7층까지밖에 못 짓게 하니 사업성이 당연히 안 나오겠죠. 그러다가 그 법이 2018년 말씀드린 것처럼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어떻게 나왔었냐면 거기 보면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한 특례법 제27조 임대주택 건설에 따라 용적률 상한까지 건축하려는 경우 시장에게 통합심의 요청. 그러니까 용적률 상한이 서울시 조례 같은 경우에는 2종 200%라 했죠. 그럼 훨씬 더 높이 올라가야 되는데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하는 특례법 시행령에 또 보면 2종 일반 주거지역 내 가로주택 층수는 15층 범위 내에서 조례로 층수를 정할 수 있음. 이렇게 돼 있고 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34조를 보면요. 임대주택 건설 시 도시재생 심의 거쳐 15층 이하 범위 내에서 완화 가능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 배경이 이제 저번 영상에 보여드렸는데 작년 3, 4분기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 현황이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65군데가 진행됐습니다. 근데 불과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올 1월에
현재 172군데가 진행되고 있고요. 준공이 벌써 7개가 났고 착공이 7개, 사업인가 11개 뭐 이렇게 해갖고 172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다 보니까 많은 오해가 있었던 거죠. 자, 아까 말씀드린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란 거는 법 시행령에서 일반 주거지역은 100%에서 250%까지 질 수 있다. 도시계획조에서 서울시 도시계획조에서는 200%라 정해졌는데 층수에 대한 기준이 약간 애매모호했었죠. 뭐냐면 그걸 세분화 안 시키고 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공급되는 주택 연면적의 20%나 세대수의 20%를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면 15층까지 도시재생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완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세분화 안 시키고. 2종 일반 주거지역은 두 가지입니다. 7층 이하 일반 주거지역과 그냥 2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이 두 가지를 두 군데의 용도지역을 뭉거뜨려서 15층으로 해석하게끔 돼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시에서 이제 난리는 좀 표현이 그렇고요. 많은 문제점이 자꾸 도출이 된 거죠. 아까 말씀드린 172개 중에서 제2종 일반 주거지역 7층 이하 지역이 99개입니다. 57.6%입니까? 이 분들이 전부 다 이런 약간은 불비된 사항들 때문에 전부 다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15층까지 짓는다고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토지 등 소유자와 같이 열심히 일하면서 조합 설립 인가받고 건축 심의를 받아 보니 뭐 10층까지밖에 안 되고 어떤 데는 11층 뭐 이런 식으로 기준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부랴부랴 서울시에서 1월 달에 심의 기준을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심의 기준을 서울시에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서울시의 고민을 알 수 있는데요. 딱 2종 7층 지역 내 15층까지 짓게 해줄 때 저층 주거 환경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 동그라미 도시 경관 및 주변 영향에 대한 고려 없이 법상 최고 층수인 15층으로 심의 신청되고 있는 실정.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불비된 상황이니까 전부 임대주택을 공급하면 15층까지 질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해서 심의를 계속 접수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2종 7층 지역 내 7층을 또 고수했을 경우에 가로주택 정비사업 활성화에 지장을 초래한다. 사업 활성화는 특례법 취지와 맞지 않고 주택 공급에 심각한 차질을 갖고 있다. 3번 완화 기준 부재로 심의 운영 및 사업 시행자의 적정 계획 수립에 애로가 있다. 이제 서울시에서 부랴부랴 제2종 일반 주거지역 7층 이하 지역 내 가로주택 정비사업 층수 하나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2종 일반 주거지역 7층 이하 지역에서는 10층까지 질 수 있습니다. 기준에서 명확히 정했습니다. 단 도시 계획인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그거는 이제 다른 내용이죠. 2종 7층 이 사업 시행 면적 안에 도시 계획으로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걸 추가로 지정해서 그러니까 체계적인 개발 방침이죠. 지구 단위를 지정해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완화를 더 시켜줍니다. 지구 단위 계획 수립 및 공공기여시 평균 층수 완화라는 구조를 달아갔고요. 구릉지 약간 경사지는 공공기여에 따라 평균 10층까지로 하고 최고 13층까지 해준답니다. 그리고 평지 같은 경우에는 평균 13층을 하고 최고 15층까지 질 수 있게 한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명확한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2종 일반 주거지역 7층 이하 지역에서는 필요 충족 주권 요 두 가지는 꼭 같이 가야 됩니다. 뭐냐면 3,000제곱미터 그러니까 약 한 1,000평이라 쉽게 생각하시면 1,000평이라 잡고요. 1,000평 플러스 이거를 사업시행 면적이라서 원래 이렇게 장방에 땅이 있으면 예전에는 이렇게 잘라서도 가고 그 면적 안에만 들어가면 됐는데 요건 기준이 7층 이하에서 완화를 하려면 요 틀을 요 모양 블록을 다 가져가야 됩니다. 그거는 필요 충족 주권이고요. 세 가지는 이제 전부 오화입니다. 그 중에 하나만 충족이 되면 됩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그 옆에 붙은 지역 용도 지역이 2종 일반 주거지역 7층 이하 말고요. 2종 일반 주거지역 이상 되는 용도 지역과 연접해 있든지 또는 역세권 승강장에서 250m 거리에 있든지 또는 보도 차도가 구분된 2차선 이상 도로에 접해 있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층 이하라고 하더라도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을 하면 구릉지는 평균 10층 최고 13층 평지는
평균 13층, 최고 15층까지 완화를 해주겠다라는 얘기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지침이 정확히 나오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리 오래 걸리진 않을 겁니다. 심의 기준을 잡았기 때문에 너무 혼란스러웠죠. 얼마 전에 매체들의 기사들도 서울시가 이거 너무 적극성이 없는 거 아니냐. 임대주택 넣으면 전부 다 완화시켜준다 해놓고 하는 거는 꼭 11층, 10층 이렇게밖에 안 해주니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기사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런 것들이 법의 불비사항이었던 거죠. 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임대 의무 비율을 이렇게 제공을 하면 면적의 20% 또는 세대수 20%를 임대주택으로 제공을 하면 15층까지 완화해준다라고 문구뜨려 있는 법과 조례 때문에 도시재생심의회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다. 이런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은 이야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다 보니 시에서 심의 기준을 만들었던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2종 일반 주거지역은, 용도지역이 2종 일반 주거지역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7층 이하 2종 일반 주거지역과 그냥 2종 일반 주거지역, 물론 12층 이하도 있는데 지금은 7층 이하 일반 주거지역하고 나머지 거를 이렇게 두 개로만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층 이하는 평균 10층까지 질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서는. 그런데 필요 충족 요건은 꼭 있어야 되는 거는 3,000제곱미터 플러스 블록 단위 개발, 쪼갠 면적이 아니고 원 상태에서 블록 단위 개발을 하면서 2종 일반 주거지역 이상의 용도지역과 연접해 있든지, 그 다음에 역세권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에 있든지, 보도차도가 구분된 도로에 접해 있든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충족하면 아까 말씀드린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개발을 한다면, 공공기여를 한다면 최고 15층까지 7층 이하도 평지 같은 경우는 완화시켜준다. 이런 심의 기준이 발표됐던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렵다 생각하시는데 핵심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서울시에 지금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현재까지 1월에 나와 있는 게 한 172개인데 그 중에 한 99군데가 2종 일반 주거지역 7층 이하 지역이었는데 그거에 대한 기준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 재산 내가 지킨다는 어디 할 때 데모를 하거나 끝까지 버티거나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현재 갖고 있는 내 재산이 어떤 컨디션,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가 더 좋은 용도지역이나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짓게 나왔다면 항의할 수 있는 거지만 아닌데 무조건 카드라 하는 거는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그게 바로 내 재산과 직결되니까 더 신경 조금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가 입춘이었습니다. 이제 봄이 다 왔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조금 제가 이제 혼자서 하는 방송도 자주 해서 여러분들과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그런 시간 자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비스트 구독 눌러주시고요. 그 말씀 꼭 드리라고 시청자들이 문자 왔더라고요. 네이버나 이런데 그 포털 같은데 원래 제 이름만 치면 나오는데 저보다 훌륭한 분들이 많잖아요. 이진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MBC 손에 잡히는 경제의 이진우 기자도 있고 또 탤런트 이은경 씨랑 결혼한 이진우 탤런트도 있고 이래다 목사님이죠 지금은. 너무 훌륭한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순위가 많이 밀려요. 그래서 한 번에 검색하시려면 오비스트 이진우 이렇게 치시면 제가 쓴 글이나 제가 했던 활동들이 다 나오니까 글 보시면 좋은 글 많습니다. 많이 보시고요. 요즘은 TV 시청보다 많이 하시는 유튜브에는 조금 더 편하게 오비스트 이진우 이렇게 치시면 제가 만들었던 영상이 한 600개가 됐는데 한 400개 정도는 저는 공익 목적으로 찍었다고 혼자 자평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방향성을 잡는 데 많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주 건강하시고요. 오늘 대책 나오면 또 추가 보완할 거 있으면 또 영상 찍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